유니티 프리팹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프리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메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영상에서 만든 프리팹을 두고요. 씬에서는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씬에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와 플레이만 있는 상태고요. 이제 프리팹을 이렇게 씬에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이 프리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려면요. 그 유니티가 이런 에셋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유니티 매뉴얼의 어드밴스드 에디터 토픽의 비하인드 더 씬에 나와 있습니다. 비하인드 더 씬은 에셋들을 유니티 에디터로 드래그 드랍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보면 첫 번째 뭘 하는가 하면 유니크 아이디를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텍처를 추가한다든지 메시를 추가한다든지 머티리얼을 만든다든지 하면 유니크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살펴보려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블루하고 레드라는 머티리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블루라는 이 blue.mat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만들어진 폴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Show in Explorer라고 하면 이동됩니다. 이 폴더입니다. 그럼 blue.material이 생성이 됐죠. blue.material을 에디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루 머티리얼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요 이렇게 쭉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가 사용하는 디폴트 관례가 m 언더스코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유니티에서 스크립트 코딩을 할 때요 멤버 변수 앞에 m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텍처를 사용하는 텍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블루점 머티리얼에 관한 파일의 고유 그 유니크 아이디 정보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조하는 다른 쉐이드 아이디고요. 지금 참조 쉐이드가 없으니까 뭐 디폴트 쉐이드 같은데요. 없으니까 없는 거고요. 고유 아이디는 생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머티리얼에 대한 고유 아이디는 이 파일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meta 파일에 생성이 됩니다. 유니티는 에셋들을 프로젝트 폴더에 드래그 드랍 할 때마다 각각의 에셋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름 .meta 파일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스크립트에 대해서도요. rotate.cs.meta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메타 파일에는요. 이 유니티 안에서 사용하는 이 정보들이 이 메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블루 머티리에 대한 메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GUID라고 생성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이 아이디가 뭔가 하면 Globally Unique Identifier라고 해서요. 이 리소스의 유일한 이 게임 전체 내에서 유일한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니티는 이 GUID를 이용해서 파일관의 정보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유니티를 로딩하면 SF 폴더 말고요.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 폴더는 저런 이제 메타 파일을 전 처리해서요. 게임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후 처리된 그 데이터 결과들을 이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SF 폴더만 있으면 라이브러리 폴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폴더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소스 컨트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소스 관리를 할 때도 라이브러리는 소스에 추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에셋하고요. 프로젝트 세팅즈만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기타 솔루션 파일들하고요. 템프라든지 라이브러리는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닫고요. 그다음에 유니티도 닫습니다. 씬을 메인으로 저장하고요. 유니티도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니티를 새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SF 폴더와 프로젝트 세팅즈 폴더만 남아 있고요. 관련 C# 프로젝트 파일만 남아 있고 라이브러리는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로딩을 하면요.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즈 그 라이브러리 폴더가 새로 생기고요. 유니티가 이렇게 어, 사용된 에셋들을 후처리해서 라이브 파일 안에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티가 이렇게 열립니다. 다시 메인을 열어보면 메인 파일이 이렇게 다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 있는 것들은 유니티가 후처리 후에 에셋들을 후처리한 이후에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이 그쪽에 있으니까 따로 소스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팹을 한번 볼까요? 프리팹을 보면 큐브와 큐브 1으로 되어 있고요. 큐브 1에는 우리가 블루라는 스크립트를 붙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요. 큐브와 큐브 프리팹과 프리팹 메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큐브 프리팹을 보면요. 이 큐브 프리팹 파일에는 프리팹 정보들, 그다음에 사용된 게임 오브젝트들의 정보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 그 컴포넌트들의 정보들 이렇게 쭉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그 컴포넌트가 외부 파일과 링크된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머티리얼이죠. 그 머티리얼에 해당하는 실제 파일의 아이디로 관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셋들을 추가를 하면 원래 정보는 그 원래 파일에 만약 머티리얼이면요. 머티리얼의 원래 고유 정보는 blue.mat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유니티 내에서 편집된 정보, 유니티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 링크 정보라든지 참조 정보 같은 것들은 이게 메타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에셋 파일과 이 메타 파일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비하인드 더 씬의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에셋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면 원래 파일 위에 메타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메타 파일은 유니티에서 편집 정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 같이 에셋을 움직이거나 뭐 복사를 할 때 같이 움직여 줘야 되고 같이 버전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메타 파일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큐브 프리팹에서 머티리얼을 참조한 이 머티리얼 아이디, 이 아이디가 유니티에서 블루였죠. 그래서 이 블루에 해당하는 실제 그 아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머티리얼에는 아이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머티리얼 정보뿐입니다. 고유 아이디 정보는 메타 파일에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블루 메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GUID로 고유 아이디가 명시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큐브 프리팹에서 명시한 이 아이디가 복사를 했어요. 똑같이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를 해보면 이렇게 매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파일에는 유니티 에디터가 필요로 하는 에디터에서 세팅된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타 파일과 원래 에셋 파일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로 메타 파일을 지웠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버전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메타 파일을 지우기 위해서 일단 유니티를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도 원래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소스에서는 관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에셋 폴더에서 블루 메타 파일과 레드 메타 파일 지우고요. 메타 파일을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팹에도 메타 파일이 생성되는데 역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파일을 지운 다음에 다시 유니티를 실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러리 폴더도 지워졌으니까 리소스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또 해당하는 메타 파일이 없다면 유니티가 로딩 시에 해당하는 메타 파일을 디폴트 값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하지만 유니크한 파일 아이디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값들은 이상한 값으로 채워지겠죠. 가비지 값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씬을 다시 로딩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미싱 프리팹 아이디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뭔가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씬을 복구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 파일을 지우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씬 정보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리팹에 프리팹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해 보면 원래 블루였는데 이상한 색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큐브에 세팅된 그 머티리얼 값이 그 고유한 아이디 값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메타 파일을 지우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어느 메타 파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프리팹의 메타 파일에 대한 정보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새로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이렇게 복구가 되겠죠. 이제 프리팹이 복구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다시 배치 어플라이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리팹을 만들든 SS를 만들든 씬을 만들든 그 유니티의 에디터에서 세이브된 정보들 서로 이제 연관된 정보들은 .meta 파일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meta 파일을 반드시 버전 관리로 같이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일어나는 메타 파일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리소스 에셋 프로세스라고 나오는데 뭔가 하면 그 해당하는 에셋에 대해서 메타 파일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게임에서 쓰기 쉬운 형태, 예를 들면 뭐 텍처도 후처리해서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든지 같은 메시 그 fx 메시도요. 유니티에서 쓸 수 있게 내부 메시 포맷으로 변경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정보들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후처리할 때 어떤 정보들은요, 하나 이상의 에셋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fx 파일을 하나 끌어옮겼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요 하나 이상의 에셋 파일과 해당하는 메타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3D 파일 fx 같은 3D 파일을 그리고 안에 있는 머티리얼하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인베디드 텍처 같은 게 있으면은요 머티리얼과 인베디드 텍처가 자동으로 익스트랙트 되고요 에셋 파일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셋 폴더, 라이브러리 폴더에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에셋 폴더에 나는 리소스를 하나 드래그 드랍 했는데 실제로는 생성되는 에셋들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유니티가 후처리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셋 프리팹들을요. 지금 여기 파란색이니까 둘 다 프리팹이죠. 프리팹을 실제로 게임 오브젝트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